보시는 것처럼 롯데 총수 신동빈 회장이 결국 출석했습니다. 종이 뭉치에 화들짝 놀라는 장면까지 저렇게 포착이 된 건데요. 롯데그룹 창립 이래 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출석 장면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시민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손실이 겹쳐하겠습니다. 네,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300억 비자금 조성 지시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가 횡령 탈세 혐의와 관련해 개입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케미칼 사기 대표명령 보고받으십니다. 한국말로 또박또박 네. 본인의 목소리, 물론 뭐 검찰에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는 조금 모습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나오기로 한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이제 검찰청에 출두를 했고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서 지금 기자들 질문에도 또박또박 한국말로 지금 대답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지금 여기서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들어가서 대신에 수사에 성실하게 다 임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지금 이게 롯데 수사 시작한 지 딱 103일째입니다. 오래된 마지막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온 건데, 예. 통상적으로 이제 총수 일가에서 이제 말 그대로 회장을 수사할 때는 그 전에 미리 다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마 마지막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검찰도.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문제는 뭐 2천억대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뭐 오늘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원래 사실 롯데 수사 뭐 때문에 좀 집중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 롯데 보면 정책본부 있잖아요. 예. 정책본부 차원에서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으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근데 그게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하면서 그렇죠. 그 부분은 이번에 조사하는 대상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 근데 그 부분이 빠져서 사실 이게 결국 속빈강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신동빈 회장이 약간 긴장을 했지만 좀 무언가 좀 자신감도 좀 내비친 얼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화면에 뭐 이분할로 나오는데 저 형과 이 동생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출석 모습,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이제 스타일도 좀 사뭇 많이 형제지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 네. 근데 뭐 물론 해프닝이긴 한데 저도 저 실시간으로 보면서 현장 중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네. 신동빈 부회장이 저렇게 그 취재진 앞에서 마이크 둘러싸인 채 얘기하려고 했는데 흰 종이 뭉치가 날라들었었잖아요. 저게 뭡니까? A4 용지가 지금 시민이 지금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 주장에 따르면 롯데 하도급 업체 같아요. 공사 대금 위반했다면서 시민이 지금 던졌는데, 포토라인에 서 있다 보니까 또 또박또박 말도 했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제 중앙지검에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조심히 지금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해프닝입니다. 예,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검찰 출석 전, 그러니까 추석 전날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좀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가라든지 임원들은 모두 다 두문불출하고 있었대요. 예. 모두가 나가지 않고 다들 집에서 있었고 또 정말 조용히 있었다고 하는데, 롯데월드라든지 타워를 돌아봤다는 그 모습이 여유롭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예. 워낙 그 사건도 컸고 금액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고 정리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정리하는 모습이다. 네, 변호사님은 아까 이제 여유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여유로움 속에 본인이 갖고 있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작년 9월에 신동빈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신동빈 회장의 모습 함께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호텔 롯데 비롯한 한국 롯데 그룹의 모든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산법에 따라 기업으로서 태어나서 그리고 세금도 한국에서 내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예, 그거는 대부분 지난번에 한국 사람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생겨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저 때는 이제 1년 전입니다. 표정이 많이 밝았었는데 오늘은 뭐 그럴 수는 없었겠죠. 백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이따 가계도도 나올 텐데 롯데가 5명이 어쨌든 다 사법처리 위기에 빠진 건 맞네요. 저기 나오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 5명 다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건 어찌 보면 재벌가 수사의 초유의 일인데요. 일단 맨 먼저 시작이 됐던 건 신영자 이사장이죠. 신영자 이사장이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로비 대가를 받았다라는 걸로 맨 먼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지금 신동주 부회장도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검찰에 출두하진 않았지만 검찰에서 방문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혐의도 역시 횡령 배임에다가 또 하나는 서미경 씨, 이제 우리가 이걸 셋째 부인이라고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에게 뭐 수천억 원의 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주면서 증여세를 포탈했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세 포탈 혐의도 있고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 않죠. 조사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방법이 일단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여권 무효화해서 좀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 안 들어오면 범죄인도 협약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 혐의가 되면 인도 요청을 하면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2달에 3달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롯데 수사 과정이 쭉 가서 지금 신동빈 회장이 거의 정점이 돼서 수사가 끝나는데 한참 떨어졌다 2-3달 있다가 수사를 또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일단 기소를 해버리면 그럼 재판에 이제 예를 들어서 끝까지 안 나오면 2번째 안 나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예. 그렇게 발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지금 일단 검찰은 현 시점에서는 아예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겠다. 그거는 그만큼 외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제가 언급한 이 5명이 알겠습니다. 전부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준 변호사님 정리할게요. 어쨌든 이 신동빈 회장이 오늘 조사를 받으면 경영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 일본 임원들이 그룹을 장악하면 진짜 롯데가 일본 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롯데그룹 자체가 아주 지분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롯데홀딩스가 지주회 성격으로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 롯데홀딩스, 한국 같은 경우 호텔 롯데가 지주회 성격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롯데홀딩스의 지금 임원이 신격호 회장하고 신동빈 회장을 빼고 나머지 5명 다 일본인들입니다.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기소가 된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기면 경영권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롯데홀딩스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아마 5명 중에 딴 사람이 경영권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